자, 또 우리 2차 방정식 거의 마무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몇 번까지 했지? 50건까지. 50번까지? 예. 그 48번 할 때 48번 잠깐 표를 해. 74쪽. 48번에서 내가 뭐 좀 확인해 본다고 했었잖아. 네. 그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A가 0보다 크다야. 그걸 내가 빼먹고 쓴 거야. 그래서 그때 A가 1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었잖아. 그때 풀 때. 그때 A가 0보다 크다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였고, 만약에 아무 말이 없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뭐 PA의 제곱의 모든 값을 더해라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둘 다 하면 됐던 거야.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자 5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1번. 자 51번은 그 내가 복소수 영상에다가 아직 안 올려놓은 개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일단 한 번은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자 요거 뭐였지? 기억나나? 안 보여요. 자 잠깐 복습하면 이거 있었지. 이거 우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잖아. 진짜. 자 영상이 찍었는데. 그리고 상진이 이거 민석이가 이따가 숙제 설명해줘. 네. 자 잘 봐 바로. 자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이게 되는 건데 딱 한순간만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뭐냐면 둘 다 0보다 작을 때. 둘 다 0보다 작으면 둘이 곱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에 나눌 때는, 자, 나중에 다시 제대로 할 거니까 갈겨서 쓸게 그냥. 자,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는 요건데 딱 한순간만 마이너스가 붙지. 문제였냐면 밑에 놈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다. 자, 그게 복소수 문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요거일 때라고 한 거지. 요거일 때라고 했으니까 요놈은 A가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밑에 놈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걸 고르래. 그럼 뭔 별식을 구하는 얘기야? 방별식. 그렇지. 자, 그럼 기억 봐보면 이런 놈이. 자, 요거 판별식 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될 거고, 자 봤더니 얘는 제곱했으니까 뭐 어차피 플러스. 자 음수를 뺐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지. 네.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유는, 자 요놈 판별식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예요. 앞에 놈은 제곱이니까 어차피 플러스일 거고, 자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뺐어. 그럼 부호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모르는 거지. 땡. 땡. 맞을 수도 있지 않아요?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땡. 자 요거 한번 봐볼게. 자 요거는 뭐가 없어? X. 1차항이 없지. 1차항이 없어. 물론 없어도 판별식을 쓸 수는 있어. 0으로 줘. 판별식을 만약에 써본다면 0제곱 빼기 4의 뭐 짝수니까 그냥 AC로 해도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1차항 없을 때는 실제로 X값 구할 때도 인수분해 같은 것도 안 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나아. 넘기고 나누면 X제곱이 A분의 B가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그냥 뭐 한번 써볼까? 그럼 X는 푸마에다가 뭐 요게 이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요게 플러스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니까 이거 안 되네 절대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오는 거지. 그래서 디귿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52번. 자, 52번 문제 보고 당황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고1 모의고사 기출 문제야. 고1 시간은 좀 돼서 이게 2019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 실제로 존재를 해. 존재를 하고 요즘도 존재를 하는데 많이 나오는 건 원래 2학년 때 나와. 너네가 2학년 때 대수라는 걸 배울 건데 거기에서 좀 나오는 유형이야 원래. 그래서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서도 요즘은 이제 안 나오는데 몇 년 전까지는 꼭 또 나왔던 유형이고. 그런데 내 얼핏 기억에 성일고였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런 문제를 고1 때 한 번 냈어. 그러니까 아무튼 나올 수가 있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집어 넣어놨어. 혹시 당황하지 말라고. 그래서 딱 한 문제만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요런 문제 딱 생김새 보면은 딱 너네가 알게 되거든. 이 문제네 싶어. 그냥 생김새만 봐도 이상하게 생겼잖아. 자, 그래서 요런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야. 자, 잘 들어. 자, 요런 문제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한국말이 딱 나와 있어. 길게. 그 다음에 여기에 식이 나와 있고 밑에 또 한국말이 나와 있어.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얘를 읽지 않는 게 핵심이야. 자, 여기서 별은 가스와 먼지 하는 순간 우리는 틀린 거야 벌써. 자, 이걸 읽으면 안 돼 이제. 이거를 자세히 읽으면서 괜히 막 별이 가스와 먼지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그냥 이제 시험 끝나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위에 있는 한국말을 절대 읽지 말고 우리가 항상 이 사고방식의 시작이 요 식에서 출발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뭐 시험지에는 식이 적혀 있을 텐데 뭐 따로 좀 크게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 보이는 그대로를 봐도 되고. 자, 요 식에 집중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순서는 이 식을 먼저 본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위에 있는 한국말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뭘 찾냐. 지금 문자들이 몇 개가 있지. E, G, M, R, R, 0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문자가 누구인지만 얼른 뽑아내면 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찬히 읽으면서 뽑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자만 쳐다보는 거야 여기에서. 자, 내가 순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뭐 E, G, M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얼른 봐. 자, 중간에 소문자 A도 나오는데 이 식의 소문자 A, B 있어 없어? 없어요. 버려. 다 버리고 저 R0 딱 보여. 세 번째 줄 마지막에. 이렇게 보라는 거야. 별 뭐 다 필요 없어. 그럼 R0가 반지름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지. 자, 반지름이 R0인 놈이 어쩌고 저쩌고 R이 된다. 중력 수축이란 말 나왔는데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R0가 뭘 했더니 그냥 R이 됐다는 거거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상식 하나를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게 있어. 너네 과학 배우면서 이런 표현이 이미 나왔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제로라는 말이 들어간 거 본 적 있냐? 자, 그러니까 고1 때는 이걸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과정을 잘 몰라서. 자, 과학 쪽에서 예를 들어서 속도를 V라고 하는 건 알지? 예. V0 너네 운동방정식 배웠냐? V는 V0 더하기 AT 이런 거? 자, 그럼 그걸로 한번 써볼게. V는 V0 더하기 AT 뭐 이런 거 있지?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 S로 쓰나? S는 V0T 더하기 2분의 1은 AT0 뭐 이런 거 있지? E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 뭐 이런 거 세 개 외우지 않나? 아직 아닌가? 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어. 언젠간 볼 거야. 언젠간 볼 건데 이제 과학 쪽에서 많이 쓰는데 이 제로라는 게 뭐냐면 오리진이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오야 오. 근데 그냥 제로라고 읽는 건데 처음이야 처음. 그러니까 처음 속도라는 뜻이야. 처음 속도. 만약에 이제 대문자 t를 온도로 많이 써. 온도로. T0가 나오면 처음 온도고 이게 나중 온도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상식을 알고 있으면 R0가 반지름이란 얘기가 나왔다는 순간 우리는 사실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처음 반지름이고 중력 수축이든 뭐든 이거는 그냥 나중 반지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정도로만 체크를 해놔도 돼. 막 자세히 쓸 필요도 없어. 뭐 무슨 누구의 반지름인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반지름 이렇게만 이제 가면 돼. 자, 그럼 R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M 나오잖아. M이 질량이래.
자, 대부분 또 m을 질량이라고 많이 쓰지 과학에서도. 네. 그런 정도 상식이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g는 안 나온 것 같고 에너지가 2래. 뭐 에까지만 써놔도 돼. 네. 그럼 g가 없잖아 지금 설명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놈인 거야. 상수 같은 걸 거야. 거기에 또 써져 있어. g는 만류인력 상수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 식에만 집중을 했고 위에 있는 한국말에서는 이 문자가 누군지만 뽑아낸 건데 그것도 천천히 읽는 게 아니고 이 문자만 얼른 찾는 거야. 없었던 소문자 A, B는 버리면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한국말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대부분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뭐냐면 대입해가지고 식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연립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쉬운 문제는 한 가지 상황만 있는 게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만약에 에너지가 얼마고 질량이 얼마고 처음 반지름이 얼마인데 나중 반지름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그럼 대입해서 그냥 요 R만 구하면 되는 문제인 거야. 너무 쉬워서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 그럼. 시험에는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나올 거고 그 두 가지 상황을 대입한 다음에 이제 연립해서 구하는 뭐 이런 놈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면서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봤더니 반지름이 20인 놈이 5가 됐다. 이 말 바로 보이지? 네. 자 그럼 일단 써보는 거야. 지금 G까지는 냈을 거고 반지름이 20인 놈이 나중에 5가 됐다. 그때 M1 이란 말 나왔고 이 에너지가 E1 이란 말 나왔지. 여기 안에 또 뭐 별 A가 되고 A가 없잖아 지금 그치? 네. 그럼 신경 쓰지 마. 이게 별 A가 이런 상황이라는 뜻이야 그냥.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반지름이 16인 어쩌고 나왔지? 16인 놈이 4가 돼. 요게 M2겠지 당연히. 요 에너지가 E2다 이렇게 나왔고 이게 뭐 이제 B라는 별에 대한 얘기인가 봐. A, B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E1분의 E2가 10분의 3이고 M1분의 M2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식 두 개 나왔고 연립만 하면 돼. 연립만. 자 그러면 자 요게 나왔잖아요.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연립이라는 걸 하면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가항법을 쓰거나 대입법을 많이 쓰지.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두 식을 나눌 때도 되게 많거든. 물론 여기서 뭐 이럴 수도 있어. 뭐 2원분의 2투가 10분의 3이니까 얘를 뭐 10k, 3k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별로고. 자 지금 뭔가 나눠보란 얘기지 이 두 개를. 그래서 이제 위아래는 좀 바뀌긴 했지만 식을 나눠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그냥 찍어. 이게 분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2투분의 2원이 요놈분의 요놈이다.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 놨으니까 이게 그럼 3분의 10 된다는 얘기지. 예. 이렇게 해놓고 뭔가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건 다 한번 나눠볼게. 이런 거는 약분 최대한 다 하는 게 핵심이야. G도 날라가고 M은 못 날리고. 자 그러면 요 괄호 부분 잠깐 정리 좀 할게. 이 부분은 20분의 3이지. 여기는 16분의 3이지. 사실 좀 지저분하게 쓴다면 이 3도 지금 당장 날려버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너무 지저분해질까봐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 자 그러면 M2의 제곱 분의 M1 제곱 쪼개버려. 이런 거 어차피 또 이따가 써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6분의 3분의 20분의 3. 이거 한 개 3분의 10이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또 날려. 3, 3 날리고 5, 4 되는 거고. 그럼 이 부분 5분의 4지. 자, 이 부분이 5분의 4야. 근데 우리 어차피 이런 거 구할 거니까 양변에 4분의 5를 곱해버리면 M2분의 M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이거.
그래 놓고 얘가 3분의 10에다가 4분의 5를 곱했다 라고 하면 되는 거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6분의 10. 6분의 10 되는 거지. 잘했지 나? 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제곱 없애버리면 요놈이 잠깐만 3분의 5지 3분의 5 3분의 5니까 루트 3분의 루트 5가 되는 거고 근데 난 뒤집어야 되니까 루트 5분의 5분의 M1분의 M2는 루트 5분의 루트 3이 되면서 5분의 루트 1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네. 오케이? 잠깐만 계산 혹시 잘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자. 3분의 아까 누가 10이라 그래가지고 미안. 그러니까 답이 이게 아니었거든 원래. 자 다시 자 요거 다시 계산을 해보면 6분의 25지 6분의 25. 자 그러면 M2분의 M1이 뜸한데 이제 질량은 어차피 둘 다 플러스니까 그러면 얘가 루트 6분의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M1분의 M2는 5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문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 한 10년간 예를 들어서 한 10년간 요 동네에서 고1 이렇게 시험지를 봤는데 한 번 나왔어. 한 번. 고1에는 2학년 때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고1에는 딱 한 번 나왔거든. 그래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일공가에서 나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방법은 식에 집중을 하고 문자가 누군지만 얼른 뽑아낸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가지 상황이 있을 테니까 대입해가지고 두 식을 만든 다음에 연립하면 돼.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두 식을 나눌 때가 좀 많다 보니까 나누기를 할 때는 그냥 찌 그어놓고 그래서 이 두 식을 쓸 때 일부러 위아래로 적어. 위아래로. 그래서 쫙. 그리고 사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처음 보여주니까 한 건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2원분의 2투라고 나왔으니까 애초부터 2투를 먼저 쓸 거야. 일부러. 분수로 만들기 편하게. 어쨌건 두 식을 나눠야 될 때는 이렇게 찌 끄고 분수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까지 일단 얘기를 할게. 자, 그 다음에 또 대망의 53번. 자, 뭐 이런 복잡한 것도 나올 확률은 낮은데 그냥 혹시 당황하지 말라고 하나 집어 넣는 거야, 그냥. 자, 한번 읽어보고 있어. 그림 그릴 거면 이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 자, 이제 한번 봐보자. 자, 이것도 과연 이게 2차 방정식 문제인지는 좀 애매하긴 해. 아까 문제도 그렇지만 어쨌건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걸로는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2차 방정식 단원으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복잡한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당황하지 말라고 이제 한번 보여준 건데 일단 쭉 문제를 봐볼게. 자, 뭐 K의 범위는 뭐 이런 거 같고, 자, 한 면의 길이가 2랑 2K래. 이 반듯한 놈이 2고, 이제 비틀어져 있는 놈이 2K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 내가 이건 안 했는데, 대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러니까 요 원이라고 치면 중심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두 놈이. 그래서 뭔가 대칭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각선 FH가 요거야 요게 AB를 2등분한다 그랬어. 그 말은 정확하게 90도 꺾여 있다는 얘기겠지.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그렇게 생겼다 뭐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AD와 EH의 교점이 I고, 그 다음에 뭐 좀 그냥 교점 설명하고 있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하네. AKJ가 요거야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EJI면 요거가 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요놈이 요놈의 2분의 3배가 돼야 된대. 2분의 3배. 요놈이 2분의 3배 이렇게 그냥 써줄게. 자, 요런 놈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제. 자,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 그림이 나오면 당황을 하게 된단 말이야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복잡한 그림은 시험에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첫 번째는 그래프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그냥 생 도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어쨌건 도형이 나왔으면 우리는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길이나 넓이를 구하라고 할 거야. 뻔히. 여기서도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프면 우리는 무조건 점의 좌표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점 두 개의 좌표를 알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길이 두 개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라면 점의 좌표를 구하든 문자로 쓰든 점의 좌표에서 무조건 출발이야. 근데 얘는 점의 좌표라고 할 만한 건 없지. 물론 뭐 만들려면 만들지. 이걸 x축 y축이라고 해놓고 푼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건 점의 좌표가 의미가 없다면 길이를 구하는 거야. 결국 길이를 구하든 문자로 쓰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길이 두 개가 나오면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아따, 힘차네 힘차.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필요한 길이 같은 거를 문자로 쓰든 구하든 어떻게든 이제 해보자. 자, 그러면 왼쪽 저 삼각형 넓이랑 저 가운데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럼 내가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똑같을 거 아니야? 네. 요 길이를 일단 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저놈 요거랑 요것도 똑같을 거 아니야? 얘를 일단 뭐 B라고 한번 해볼게 일단.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도형이나 그래프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45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되게 자주 나와. 자, 45도라는 것은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겠지. 자, 그런 게 보이면 1대1 대 루트 2가 성립이 되겠지. 네. 그런 거가 되게 자주 나오고 잘 써먹어야 돼. 네.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를 B라고 하면 요 전체가 루트 2, 아니 B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내가 요만큼만 한번 해볼게. 요만큼. 그거는 2분의 루트 2B가 되겠지. 그치? 내가 이 짓을 지금 왜 했냐면, 자, 노란 놈이랑 주황색을 더하면 길이가 얼마야? A 플러스 A분의 루트 AB. 그러니까 그 길이가 얼마야? 1. 1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니까. 자, 그래서 식을 하나 쓸 수가 있는 거네. 자, 그러면 A에다가 요거를 더했더니 1이다. 요런 식이 이제 하나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엔 넓이 가지고 또 식을 써봐야겠지. 자, 그러면 저 쬐까는 놈의 넓이가 2분의 1 b제곱이 될 거야. 그치? 요 놈의 2분의 3배를 하면 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지. 맞지? 네. 자, 그러면 일단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a, b를 구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이거 정리를 좀 해보면 2분의 1, 2분의 1은 날려버리고, 자, 그러면 a제곱 뭐 이렇게 쓸까? 2a제곱은 3b제곱이다. 뭐 요 정도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뭐 이거 연립도 하긴 할 건데 일단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또 k를 구해야 되니까 k는 어떻게 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저 삐뚤어진 놈 한 변의 길이가 2k잖아. 그걸 구해내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자, 그러면 뭐 이제 이쪽은 좀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한번 구한다고 생각해. 자, 이 보라색을 구할 건데 A 루트 이거 요 길이 얼마예요? 길이? A B지. 여기도 B지. 그 다음에 요 놈은 얼마예요? 요 놈? A 루트 이거 A에다가 루트 2 곱한 거지. 그러니까 루트 2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저거 더하면 2K가 나오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살짝 써놓고 들어가자고. 지금 2K가 뭐가 되냐면 루트 2A에다가 B를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 K는 2분의 루트 2A에다가 B를 더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봐도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잠깐만. 잠깐 내가 처음에 풀어볼 때는 못 봤던 걸 잠깐 발견을 했는데 별로 쓸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구한다고 생각할 거고 식 두 개 나왔으니까 그냥 A, B 구해버리면 될 것 같지.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여기에서 그냥 대입법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A는 1 빼기 요 놈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게. 그러면 2에다가 요 놈의 제곱이 3b 제곱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지. 사실 뭐 이제 끝났어. 계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2에다가 요거 잠깐 전개를 해보면 1 빼기 루트 2b 더하기 2분의 1 b 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2 빼기 2 루트 2b 더하기 b 제곱. 요게 3b 제곱이다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2b 제곱 더하기 2 루트 2b 빼기 2가 0. 그다음에 2로 다 나눠버리면 b 제곱 이렇게 되나? 네. 그지같이 나오네 좀.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b를 구해보자. 잠깐만. 2 루트 3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하는데 내가 원래 월수금반에서 풀 때는 요 길이를 그냥 b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조금 편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안 좋게 나오네. 잠깐 10초만. 지났어요. 20초를 향해 달려가시면 요게 됐다. 자, 미안, 다르게 넣을게. 자, 뭐 이렇게도 하려면 할 텐데 조금 별로여서 미안. 요렇게 넣게 그냥.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서 출발을 해볼게. 자, 이거 A, B 전부 다 길이니까 둘 다 플러스지. 예.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루트를 때리면 예.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B가 루트 3분의 루트 2A가 되는 거지. 자, 요 놈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버릴게. 자, 그러면 A에다가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A가 1이다가 되는 거고. 자, 요거 요렇게 날라가지. 예. 자,
자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a가 1이다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여기서 a를 더하자. a는 이거 통분해서 적어볼게 일단. 네, 그냥 쓰자.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위아래에다가 일단 루트 3을 한번 곱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유리화까지 해볼까? 유리화하면 루트 3 빼기 1을 곱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요게 이제 a가 되는 거지 이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b도 구하자. 그럼 b는 여기에다가 요걸 또 곱하면 되는 거거든. 요거에다가 루트 3분의 루트 2를 이제 곱하는 거고. 자,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2루트 3분의 3루트 2 빼기 루트 6 요게 이제 b가 되는 거지. 예. 자, 유리화까지 해버릴까? 유리화까지 가자. 자, 그러면 6분의 루트 3만 곱하면 되니까 3 루트 6 빼기 루트 18이니까 3 루트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으로 나눠버리면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가 이제 b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k는 2분의 루트 2a 더하기 b가 되는 거니까 요놈 더하기 요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자, 2분의로 어차피 통분 통분 아니네. 4가지. 자, 4분의 3루트 2 빼기 루트 6 더하기 통분하면서 써버리자. 4분의 2루트 6 빼기 2루트 2 그러면 4분의 자 루트 2끼리 계산을 하면 루트 2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 루트 2 더하기 4분의 1 루트 6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럼 PQ가 나왔고 PQ를 더하면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100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50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 자 지금 뭐 복잡해 보였지만 그냥 계산만 좀 복잡했던 거고 중요한 건 이쪽에서 이제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요거 일단 중요한 거 뭐였냐면 도형에서는 그래프면 점의 좌표 생도형이면 길이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넓이까지 최종적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길이를 구하든가 문자로 쓰든가 해서 뭐든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A, B 뭐 이렇게 놓고 출발을 했고 또 45도짜리 나오면 1대1대 루트 1을 또 많이 써먹으니까 그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했더니 뭐 1이다 요런 거 이제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연립한 거지. 조금 이제 복잡하긴 했지만 이제 루트 때문에 좀 복잡했는데 사실 그냥 단순 계산이긴 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길이 먼저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 오늘 나눠준 단련은 다음 주쯤에는 아마 아니 다음 주까지는 아닐 거고 조금 더 나중에는 이제 뒷부분도 줄 거란 말이야. 거의 요게 사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의 뭐 답이 외워질 정도로 그냥 다 외워버린다고 생각해도 돼. 자, 그 다음 이제 77쪽 들어가 보자. 근과계수의 관계. 자, 요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뭐 다들 알고 있지 사실 근과계수 관계.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자, 두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그렇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좋아. 그 다음에 자, 두 근의 차도 내가 외우자 그랬는데 자, 처음에는 내가 외우지 말자고 했지만 시험 전에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자, 얘 뭐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야. 자, 이거 외워야 좋아. 물론 곱셈 공식 써서 구할 수 있겠지. 곱셈 공식 써서 구할 수도 있지만 외우고 있는 게 나아. 시험 때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d는 짝수 공식 쓰면 안 돼.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써야지. 짝수 공식 써버리면 이제 틀려. 알았지? 자, 그래서 요거까지 외우자. 여기다가 근데 내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이유는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저렇게 해놓은 거고, 뭐 그냥 딱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바로 이제 54번 기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봐보자. 자, 요놈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일단 알파가 더 크대. 자, 1번부터 가보자. 자,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통분 너무너무 통분하고 싶지?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쓰면서는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자, 그 전에 이제 누가 봐도 이거 근곽에서의 관계 문제잖아. 그래서 살짝 최소한 두 개는 적어놓고 가자. 플러스 100 얘는 뭐야? 4 얘는 1 요 정도는 적어놓고 가고 빼기는 필요할 때만 해. 어쨌든 좀 복잡하니까 필요할 때만 쓰고. 자, 그럼 요거 이제 가볼게. 자, 통분해야 되니까 통분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1. 그 다음에 이거 대충 느껴보면 알파 베타 두 개 나오고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 느껴지지? 그럼 끝났네. 자, 1, 4, 1, 2, 4 하면 뭐야? 6분의 6이니까 바로 1 나와버려. 오케이? 재밌지? 자, 그 다음에 넘버 2. 자, 요거 무슨 식 써야 돼 이거? 이거 곱셈 공식 불러봐. 민석. A 플러스 B A, B 없어. 알파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기억하니고 기억하니. 또 마이너스네. 자, 요거 써야 되지 요거. 자, 그럼 결국 우리 뭐 알아야 돼? 빼기 빼기 알아야 되지. 빼기. 그럼 빼기도 살짝 적어보자. 자, 알파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알파 빼기 베타로 쓰면 되겠네. 그럼 절대값 1분의 루트에다가 D 4분의 D 아니야? 그러면 16 마이너스 빼기 4. 4 그럼 루트 12니까 이거 2루트 3인 거지. 예. 끝났네? 자, 그러면 바로 자 2루트 3을 세제곱하면 뭐야? 8에다가 3루트 3 맞지? 그 다음에 3, 1, 2루트 3 그럼 24루트 3에서 6루트 3을 더하는 거니까 30루트 3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 일단 뭐 해야 돼? 통분 통분하겠지. 일단 뭐 뭔지 모르겠어도 일단 통분이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요거죠 요거. 자, 5승 더하기 5승 우리 전에 했었어. 뭘 해야 나온다 그랬을까? 아 정말 그러니까 저게 바로 나오는 공식은 없어. 근데 이제 만들어내려면 두 뭐 개랑 세 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5승이 나오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곱해볼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봐야겠지. 자, 그럼 이걸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사수 제곱 이쪽에다 줄로 쓸게. 자, 그러면 5승 더하기 5승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랑 요렇게잖아. 예. 이거 바로 적어볼게.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럴 수 있지. 예. 바로 꼭 전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칠판이 좁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했어 나는.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구할 놈인 거고 얘는 내가 구할 놈인 거고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아직 안 나왔고 이거랑 요거 구하려면 되는 거네 이제 그치? 자 그 두 개를 요쪽에다가 살짝 더해보자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은 4의 제곱. 바로 쓸게 자 4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14. 그럼 14가 될 거고 세제곱 세제곱.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이건 한번 적어볼게 마이너스는 베타. 이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합이 4니까 64 마이너스 빼기 3 1 12 4 그럼 12를 뺐으니까 뭐예요? 52 52지 계산이 복잡하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14 그 다음에 52를 곱했을 때 얘는 내가 구할 놈이고 요게 뭐야? 1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얼른 계산하면 뭐지? 8 여기 728 요거니까 요 자리에 들어갈 놈은 724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겠지 자 근데 요게 요거야 요거 근데 요 놈은 어차피 1이니까 1분의 724 해서 답은 724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네 자 수업으로 뭐 이런 계산이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나오지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는 그러니까 전체 시험이 얘는 뭐 공식은 없으니까 요 놈을 제곱해본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아무래도 저 이렇게 한번 가볼게 요거를 제곱하면 알파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이렇게 이제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냐면 4 얘가 1 요거지 얘 6인 거지 그러면 얘는 음마 루트 6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답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플러스야 그 이유는 자 루트가 있는 놈의 부호는 루트 앞에서 결정하지 그래서 양수 두 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고. 이거 찍고 잠깐만 찍지 말아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찍자 그냥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좀 불안해할 수도 있어 뭐냐면 이게 뭐 허근일 수 그러니까 루트 알파가 허수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양수면 얘는 다 실수지 근데 저거 대수비. 근데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얘는 허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네. 자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긴 할 건데 잠깐 봐봐 더해도 플러스고 곱해도 플러스야 그럼 알파랑 베타가 뭘까? 다 플러스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네들 그냥 실수야 실수 전부 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5번 지금 혹시 몇 분이야? 40분이요 1시 30분. 우리가 몇 시까지 하는 거지? 3시간이요. 아 수업. 아 그럼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네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야겠네 많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비가 와서 자, 뭐 날씨 탓하지 말고 자 55번 자 요놈의 두근이 마이너스 4랑 1에 그럼 뭐 해야 돼 우리? 근계수. 근거계수 이런 거 써야 돼 저거 제발 대입해서 연립하지 마 하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더하기 2 바로 쓰자 마이너스 2가 뭐예요? 마이너스. 그럼
A는 2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곱은 마이너스 8인데 그놈이 B 그럼 B는 마이너스 8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X제곱 어쩌고 저쩌고 요놈 두 분의 합만 구하래. 자 일단 A, B 알았으니까 바로 적어보면 2x제곱에다가 10 10x 마이너스 빼기 8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뭐 2로 나눠도 되고 냅둬도 되고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0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오케이? 예. 너무 쉬운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78쪽 자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지금 보니까 자 좀만 파이팅 하자 본인인 줄 알고 딱 웃네 자 본인인 줄 알고 웃는 사람도 있고 본인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멍 때리고 있는 놈이 있어 자 보자 자 2차 방정식의 작성 다 알고 있는 거지 우리? 옛날에 나 어릴 때 학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있었냐면 애들이 좀 이상해진다 싶으면 갑자기 막 그 스트레칭을 시키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막 하다가 갑자기 뭐 뭐였지 막 피고 뭐 예를 들면 뭐 앞으로 나란히 뭐 이런 거 한다면 뭐 흔들어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돼 지금? 여기는 안 해요? 자 다 손 들어 두 손. 자 손 들어 손 들어. 아 이빨이 들어 이빨이. 여기 너무 힘든데 빨리 왜? 상진아 손 들어. 자 그러고 수업 들어. 자 잠깨자 자 이제 내려도 되고. 자 2차 방정식의 작성. 자 이거는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지. 두 근을 알 때 이게 어떤 방정식이었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써져 있는 걸 그대로 볼게. 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이게 인수분해가 된 상태라면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A에다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걸 A만 놔두고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그 두 번째 줄처럼 생겼겠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A에다가 X제곱 빼기 합 X 더하기 곱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자 그걸 생각하면서 바로 56번 들어가 보자. 자 56번 보면 자 요놈의 근을 일단 알파 베타라고 할 거라.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알파 어쩌고 나왔으니까 일단 필요한 것들은 다 적어놓고 가자고. 얘가 1 얘는 2 빼기는 필요할 때만 쓰고. 자 그러면 1번 한번 가볼게. 두 근이 뭐냐면 요놈이랑 요놈이고 개수는 1이래. 자 그러면 얘랑 얘의 합과 곱을 알면 되는 거지. 자 해보자. 합. 자 이거 둘이 더한다는 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알아야 되니까 얼른 여기서 구해보면 얘는 1 빼기 4 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니까 5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곱은 둘이 곱한다고 생각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얘가 2니까 4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더하기 1 해서 8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항 개수는 1이고 그러면 끝났지. 바로 x제곱 빼기 합 x 더하기 9은 0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너무 쉽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놈을 두 근으로 하고 개수는 2래. 자 요거 내가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자 답은 요거야. 자 이거는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자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요거면 두 근이 역수면 좌우가 대칭돼 버린다 그랬어. 요거야 요거.
기억하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분의 곱 알파 베타가 A분의 C야. 그러면 알파 베타 분의 1이면 C분의 A 나오겠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 여기서 이거는 기억하는 게 좋고 굳이 하나 더 추가하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라면 2차 항만 부호가 바뀌겠지. 오케이? 항만 마이너스로 바뀌고 곱은 그대로니까. 네, 요거는 그냥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러니까 바로 역수라고 그랬고 이거 뒤집었어. 뒤집었더니 이렇게 되고 최고차항 계수 2래. 그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보너스로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야.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3이다 뭐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렇지. 일단 이렇게 써. 근데 안 맞아? 그러면 2분의 3만 곱해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얘는 3x제곱 빼기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은 0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자. 자, 그 다음에 자, 켤렉은 내가 지우면서 말로 할 거니까 봐.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생각하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켤레근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지. 자, 그런데 그게 켤레 무리수로만 될 수도 있고 켤레 복수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개수가 유리수면 그는 켤레 무리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느낌인 거고, 개수가 실수다 이렇게 나오면 그는 켤레 복소수가 될 거야.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일단 57번을 먼저 봐볼게. 자, 요놈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한대. 자, 그래 놓고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걸 구하라고 했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통분하고 통분을 하겠지. 그 다음은 그 알파 저거 켤레 구한 다음에 킬레를 어떻게 구하지? 저거 큰 개수 큰 개수를 보면 자, 저 2제곱 일단 한번 해볼게. 자, 이거 통분은 하겠지 우리가. 자, 그러면 알파 알파바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1.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알파 더하기 알파바 빼기 2 이렇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켤레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 알파를 구해야 되나? 해가지고 근해 공식을 써서 알파를 구해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다고. 자, 그게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잠깐 너네 79쪽 잠깐 봐봐. 어차피 넘길 거니까. 79쪽처럼 문제가 나오면 되게 쉽지. 네. 자, 저게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래. 근데 유리수래. 그럼 다른 근은 1 플러스 루트 3이지. 그럼 끝났지. 근거 계수 여기 쓰면 돼 그때부터. 2번도 마찬가지야. 한 근이 2 마이너스 i래. 얼른 a, b가 실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실수래. 그럼 다른 근이 2 플러스 i지. 그 다음에 대입 말고 근거 계수 관계를 쓰면 바로 나온단 말이야. 요거는 해. 자, 근데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걸 생각을 못 하는데, 자, 한 허근이 알파면 다른 근이 누가 되는 거야? 알파바가 되는 거지. 그럼 근거 계수 관계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2, 알파 곱하기 알파바가 4다 라고 근거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뭐 1 더하기 루트 3, 1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오면 켤레근의 성질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용을 못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집어넣는 문제고.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여기가 4 빼기 2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빼기 2 하니까 얘 0 나와버리네요. 오케이? 재밌는 문제였고. 자, 58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59번으로 가보자. 자, 요거 두 근의 차가 2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앞에 큐브에서 뭐냐 큰 기술 했을 때 정확한 웨이브는 루트 D.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어? 두 분의 차가 나왔으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2다 뭐 이래도 되겠지? 그것까지는 난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좋은 생각이었고, 자 근거계수의 관계를 쓴다고 생각하고 접근해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곱식? 자 우리가 보통 두 근을 얘기할 때 알파 베타라고 하지. 예. 근데 내가 언제나 수학은 문자 개수를 줄여야 된다 그랬지. 근데 두 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두 근을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뭐 알파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이렇게 두 근을 잡고 갈 수 있겠지. 그래 놓고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럼 두 근의 합이면 2알파 빼기 2인데 요게 k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일단 이런 식이 하나 나온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하면 알파 제곱 빼기 2알파인데 요게 뭐냐 3k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요거 이제 연립하면 알파 k다 구할 수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 위에 K 남기. 여기에서 k는 2알파 빼기 4다 해놓고 집어넣어버리자. 그러면 요 놈이 6알파 빼기 12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내면 알파 제곱 빼기 8알파 더하기 16인가? 오 이거 뭐야.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니까 알파 4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k는 뭐야? 8 빼기 4니까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근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면 그 설명을 이용해서 두 근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은 자 두 근의 절대값의 b가 2대 3이다. 이래놓고 k값 모두 구하라 그랬거든. 자 그냥 절대값 말고 그냥 B. b가 2대 3이다 라고 하면 줄여야 하는. 우리가 2알파, 3알파 뭐 이러면 되는 거지. 네. 근데 절대값의 b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 자 절대값의 b가 이거면 둘로 쪼개질 것 같아. 2알파랑 3알파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가 부호가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럼 2알파랑 마이너스 3알파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너네. 2알파 3알파 2알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니 얘랑 얘는 똑같은 거야. 알파가 그냥 음수로 바뀌면 끝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같냐 다르냐만 설정을 해주면 돼 우리가. 이해됐지? 옛날에 뭐 우리 이런 것도 했잖아. 절대값 A가 절대값 B다 이러면 그냥 A는 또나 B다 하면 된다 그랬지? 이런 느낌이랑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위에 놈일까 밑에 놈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거를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 요걸 보고 일단 두 분의 합 가지고는 뭐 할 게 없잖아 지금. 두 분의 곱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두 분의 곱이 첫 번째 상황이었다면 6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4여야 돼. 두 번째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4야. 누구 같냐? 2번. 밑에 놈이겠지. 자 절대값을 씌워서 b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무조건 실수야. 그러니까 실근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실수인 거야. 그래서 제곱했을 때는 플러스니까 이게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돼야 될 거고 그럼 바로 알파 제곱이 4다 라는 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알파는 끄마 2라는 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이제 다시 쪼개면 두 근이 하나가 2였다면 우리가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예. 하나가 2라면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3일 수가 있고, 또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라면 여기가 3 이럴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 사용하자 이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k 빼기 2가 될 거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 여기서도 똑같이 가면 1이 그럼 k는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되겠지. 예. 두 k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일반적인 문제들은 그냥 두 근의 b가 2대 3이라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러면 2알파 3알파 하면 되는 건데, 자 절대값의 b로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한다고 보면 돼. 2알파 3알파 아니면 부호만 바꿔서 하나만 바꿔서. 그 다음에 분명히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있어. 둘 중에 하나로 봤더니 곱 해봤더니 얘는 안 되고 얘만 돼. 그럼 둘이 부호는 다르다는 거. 그랬을 때 알파 값이 나오고 두 가지 상황이 나오면서 k를 구하는 과정이었어. 오케이? 고. 57분이네요. 마지막. 자, 얼른 하나만 더 해볼까? 3분 남았어요. 알았어. 모르겠어요. 자, 이따가 성진이한테 민석이가 달려 숙제 설명 잘 해줘. 네. 혹시 이제 달려를 다시 복습을 하다가 아 나는 달려보다 좀 더 쉬운 거 하고 싶다 싶으면 얘기해. 자, 60번. 57분이네요. 자, 요게 있어, 요게. 자, 근데 뭐 A를 잘못 받고 어쩌고 뭐 이런 게 나왔네. 뭐 중딩 때나 나오던 문제지, 초딩 때인가? 자, A를 잘못 봤더니 근이 1, 4가 나왔고, B를 잘못 봤더니 2랑 1이 나왔대. 자, A를 잘못 봤다는 건 뭐가 틀렸을까? A요. 응? 그러니까 A 잘못 봤으니까 A가 틀렸겠지. 그거 말고. 어제 국어 수업 상담하셨던 어머님은 학생 지금 왔는데.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계시라고. 아, 네. 빨리 가보셔야 될 자, 시끄럽고. 자, 두 분의 합과 곱 중에서 합. 자, A가 잘못됐다는 건 B는 맞았다는 거지. 예. 그럼 B는 합 곱 중에 누구야? 곱이요. 곱. 그럼 얘 곱은 맞다는 거야. 오케이? 예. 자, 그러면 B가 잘못됐대. 곱이 틀렸네? 누구는 맞아? 합. 합인 맞아. 알겠어. 그러면 합은 3이지. 아, 자, 그러면 합과 곱은 내가 알아낸 거. 근데 뭘 구하라 그랬지 얘가? A랑 B요. A 플러스 B. 자, 그러면 합 곱 알았으니까 진짜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x제곱 빼기 합 x 더합 2고 그럼 0이가 되겠지. a, b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일단 옆방으로 가자. 달려 잘해와야 돼. 달려 제일 중요해.